1950년 9월 14일 밤 인천 앞바다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7만 명의 병력과 260여 척의 군함이 상륙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륙 지점으로 인도할 팔미도 등대는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바다 곳곳에는 적이 심어놓은 기뢰들이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작전 개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등대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천 명이 상륙도 못하고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팔미도로 침투하는 6명의 유령이 있었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는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부대 켈로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켈로 부대, 정식 명칭은 코리아 리에종 오피스, 미 극동군 직할 첩보부대였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살아 돌아올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위험천만한 작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이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낡은 군복에 민간인 복장을 섞어 입고 지도와 무전기만 챙긴 채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단 하나,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은 불가능한 도박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성공 열쇠는 작은 섬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팔미도, 인천으로 들어가는 좁은 수로의 입구를 지키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섬의 등대 불빛 없이는 대함대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팔미도가 이미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켈로 부대 8240 부대 최규봉 대장에게 불가능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적이 장악한 팔미도에 침투해서 등대를 탈환하고 불을 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 실패는 곧 작전 전체의 실패였습니다. 최규봉 대장과 5명의 대원들은 안개 낀 밤바다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소음 하나 내지 않고 팔미도 해안에 상륙한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적 초병들을 단검과 맨손으로 하나씩 제압하며 등대로 접근했습니다.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지만 대원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등대를 장악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등대의 핵심 부품인 나사를 모두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등대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부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9월 15일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0시 12분, 멈췄던 등대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어둠을 가르며 인천 바다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멀리 바다 끝에서 상륙함들의 엔진 소리가 거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성공시킨 켈로 부대원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못했습니다.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전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켈로 부대, 정식 명칭은 코리아 리에종 오피스, 미 극동군 사령부 직할 첩보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조직되어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이 오직 암호명으로만 불리던 그림자 전사들, 그들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북한군 점령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파괴 공작을 벌이는 것이 주 임무였지만 생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살아 돌아올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높은 곳으로 스스로 뛰어든 청년들이 바로 켈로 부대원들이었습니다.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은 이들에게 전쟁의 판도를 바꿀 불가능한 임무를 하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여부는 팔미도 등대에 달려 있었고 그 등대는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험난한 인천 수로를 7만 명의 병력과 260척의 함대가 통과하려면 등대 불빛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등대 없이는 암초와 기뢰로 가득한 수로에서 대규모 함대가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켈로 부대 8240 부대 최규봉 대장은 6명의 정예 대원을 선발해 팔미도 침투 작전을 준비합니다. 작전명 없이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주어졌습니다. 9월 15일 자정,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라. 대원들은 낡은 목선에 몸을 싣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진을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북한군 초병들의 감시를 피해 소리 없이 해안에 상륙한 그들은 단검과 맨손만으로 무장했습니다. 총소리 한 번 내면 작전은 실패, 단 한 명의 적병도 살려둘 수 없는 무자비한 침투가 시작됐습니다. 안개 낀 해안가를 기어오르며 초병 한 명 한 명을
조용히 제압해 나가는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등대 건물에 도달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등대의 핵심 부품인 회전장치의 나사와 부속품들을 모두 빼가버렸습니다. 등대는 껍데기만 남아있었고 불을 켜도 회전하지 않으면 함대에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은 다가오고 손전등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부품을 찾아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손을 더듬으며 등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9월 14일 밤 11시 여전히 부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메가더의 함대는 이미 인천 앞바다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최규봉 대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인근 마을에서 비슷한 부품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명의 대원이 어둠 속을 뚫고 마을로 내려가 폐가에서 녹슨 철물들을 긁어모아 돌아왔습니다. 맞지 않는 부품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철사로 고정하며 즉석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9월 15일 자정이 넘어가고 0시 10분 여전히 등대는 작동하지 않았고 모두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0시 12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등대의 거대한 렌즈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어둠을 가르며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함대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8미도 등대의 불빛을 따라 260척의 함선이 좁은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해 인천 해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켈로 부대원들은 등대 꼭대기에서 역사적인 상륙 장면을 지켜보며 이 임무 완수를 확인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으며 서울 수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켈로 부대원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전후 제대로 된 보상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훈장이 아니라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것뿐이었습니다. 1950년 9월의 밤 인천 바다를 밝힌 것은 등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영웅들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9월 14일 밤 11시 8미도 해안에 도착한 켈로 부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적진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군 초병 4명이 등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고 내부에도 최소 6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최규봉 대장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제압해야만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병이 바위 뒤로 사라지는 순간 대원 2명이 그림자처럼 움직여 단 3초 만에 제압합니다. 총성 한 번 없이 4명의 초병을 무력화시킨 켈로 부대는 이제 등대 건물 안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북한군 장교가 무전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0.5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원들은 돌입했고 실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0분간의 격렬한 근접전 끝에 등대는 완전히 장악되었고 아군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대 조작실로 올라간 대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대의 회전장치를 고정하는 핵심 나사와 부품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등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았고 이대로는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은 새벽 5시 30분, 남은 시간은 고작 6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규봉 대장은 즉시 무전으로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등대를 작동시키라는 명령뿐 지원 병력이나 기술자를 보낼 여유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에서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부품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러갔지만 필요한 부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대원 한 명이 등대 밖 절벽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북한군이 버린 부품 상자가 바위 틈에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사용 가능한 나사와 볼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부품을 회수해 등대 장치를 수리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포기는 곧 7만 명의 전우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새벽 0시를 넘기고 1시가 되었습니다. 등대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습니다. 손가락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공구도 제대로 없어 맨손으로 쇠를 비틀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회전장치가 제자리에 고정되었고 대원들은 전원 스위치 앞에 모였습니다. 최규봉 대장이 천천히 스위치를 올렸지만
등대는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전기 개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엄습하는 순간 전기 지식이 있던 대원 한 명이 배전반을 열고 회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찾아내고 철사로 연결하고 테이프로 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회로를 복구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다시 한번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작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찰칵 스위치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더니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등대의 회전 렌즈가 천천히 돌아가며 바다를 가르는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9월 15일 새벽 4시 정각, 팔미도 등대는 다시 살아났고 인천 앞바다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는 이미 거대한 상륙함대가 등대 불빛을 따라 인천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번째 상륙정이 해안에 닿았고 역사상 가장 대담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팔미도 등대 위에서 이름 없는 6명의 유령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켠 불빛은 단순한 등대의 빛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0시 12분, 마침내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집니다.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바다 위를 천천히 회전하며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대기하던 연합군 함대가 이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입니다. 260여 척의 군함과 수송선이 일제히 인천 해안을 향해 진격을 시작합니다. 켈로 부대원들은 등대 위에서 숨을 죽인 채 함대의 접근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사용한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드디어 미 해병 제1사단이 월미도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켈로 부대가 밝힌 등대 불빛 덕분에 단 한 척의 배도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인천항 전체가 유엔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승리의 뒤편에는 켈로 부대원들의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팔미도 작전에 참여한 6명의 대원 중 2명은 후속 임무에서 전사했습니다. 대추도에서 기뢰를 제거하던 대원 한 명도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대원들도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켈로 부대는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했기에 공식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존재는 한동안 극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훈장도, 연금도, 심지어 참전 기록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일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정부는 뒤늦게 켈로 부대원들에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대원들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팔미도 등대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인천 앞바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2003년, 이 등대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등대 내부에는 켈로 부대의 활약을 기리는 작은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9월 15일이면 이곳에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켈로 부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메가더 장군의 이름만 크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공한 작전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훈장이 아니라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1950년 9월의 그 밤, 인천의 바다를 밝힌 것은 등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청년들의 뜨거운 심장이 진짜 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켈로 부대원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